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어디 할 차례죠? 교재로 가시면은 그 페이지로 오시면 472 들어가겠습니다. 472 가시게 되면 472페이지 가시면은 472페이지까지 했었죠, 그죠? 그 472페이지 370 이게 이제 자체가 이제 좀 순서가 좀 제가 그 순서를 정하느냐고 이렇게 368차례 아닌가요? 363이요? 363? 그러니까 저번에 그 360페이지는 했었나요? 360페이지. 360페이지 안 했죠, 그죠? 360페이지 들어갈게요.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들어갈게요. 360페이지 가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 할 차례 맞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모두 높아요. 수익도 높죠. 그러면 상세라는 것은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 그죠?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위험은 또 그만큼 커져야 된다. 위험과 기대 수익은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가시면은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고 오른쪽에 가시면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측정이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봅니다. 수익과 위험을 본다면, 자, 정의를 내리면 수익은 현재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장래는 확실합니까? 이제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기대치가 현재 실현되는 것보다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 가능성을 또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은 따라해보세요. 가중평균. 그냥 평균을 내려요? 가중평균을 내요? 가중평균. 그럼 평균이 우리가 이 수익을 나타내죠, 그죠? 근데 이 평균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실 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수익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냈죠? 가중평을 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거와 분산은 요거는 그냥이요, 위험이에요. 위험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밑에 가시면은 왜 박스가 지금 그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라는 게 해놓으셨죠, 그죠? 근데 요건데 요거를 일단은 뒤에 가시면은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계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수익률을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97페이지로 가시면 397로 가시면은 자 거기 밑에 그 22번 문제를 예전에 한번 풀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 정석대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있다 요거 야매가 있다. 야매로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냐 22번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만약 모의고사 나오면 지금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게 되면 확률이라는 게 있죠. 확률. 그래서 확률로 봐서 확률이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제 환경 변수가 비관적,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정상적, 낙관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보세요. 2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20%가 되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어디가 더 가중치가 제일 많죠? 정상적인 경우가 가중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곱해서 더한다. 더하는 게 이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본다면 수익률로 볼게요. 수익률로 본다면 자,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4%, 그 다음 몇 프로죠? 8%, 그 다음에 13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건 다, 둘 다 퍼센트가 되죠. 그 퍼센트가 되니까 어차피 퍼센트가 되니까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그럼 고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0.1을 곱해서 이걸 곱하면 0.8이 되죠. 0.8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0.6이니까 곱하면 4.8이 되죠.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2가 되니까 13을 곱하면은 2.6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합치면은 몇 점 몇이에요? 8.2%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빨리 맞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입니까? 곱하면 됩니까? 그럼 왜냐면은 이걸 소수점으로 고치기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냐면 빨리 푸는 방법이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놨는데 요거를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그 숫자만 나오시면 돼요. 그죠? 그럼 20에서 4를 곱하면 그냥 80이 되죠. 80이 되고. 근데 요게 잘 나와야 돼. 잘못 나오면은 이상해져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곱하면은 48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에다가 13을 곱하면 260이 돼요. 그럼 다 더하면 820이 되죠. 그죠? 그럼 820이 되니까 정답은 몇 퍼센트다? 8.2%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나오면은 이렇게 푸시는 게 빨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입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가 하나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요 820이 나오면 8.2% 찍으시면 되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유력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는 어떻게 됩니까? 원리는 하나는 그냥입니까? 소수점으로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지만 퍼센트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자분이 저번에 모의고사를 마이너스 내셨죠. 그죠? 그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22번처럼 나옵니다. 22번처럼.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아까 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360페이지 가시면 거의 똑같거든요. 360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박스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곱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이론을 가야 되니까 지금 360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호경기, 그 다음에 정상적 불경기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그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죠? 그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저자분이 제가 아까 확률을 소수점으로 고치라 그랬죠. 고쳐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30%를 0.3으로 아예 고치셨어요. 시험 문제는 30%라고 나와요. 그죠? 0.3으로 고치셨고, 정상적은 몇 점 몇이죠? 0.4. 불황은요? 0.3.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부동산 A가 있죠? 그럼 부동산 A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예요? 100%가 되고,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70%가 되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더한다. 곱해서 더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나온 거를 다시 더해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361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왜 2라고 되어 있고 R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 A의 기대 수익률이 15%가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요걸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30%가 되죠. 30%가 되고, 요걸 곱하게 되면은 6%가 돼요. 6%. 그 다음 요건 37이 21이죠. 마이너스 21%가 되니까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15%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요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B도 똑같죠? B도 똑같으니까 부동산 B도 어떻게 됩니까? B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밑에 좌측에 보세요. 40%또 얼마입니까? 15% 마이너스 10%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다가 또 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또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0.3에다가 40을 곱하면 12%가 나오죠. 12%. 이건 이론이니까 같이 가셔야 돼. 아까는 그 야매였고. 그 다음 0.4에다가 15를 곱하니까 6%가 되고요. 그 다음에 0.3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3%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니까 1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둘 다 수익률은 다 몇 퍼센트죠? 15%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기대 수익률은 제가 이 기대 수익률은 그냥 했어요. 가중평균 했어요. 그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은 거기서 벗어나는 척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밑에 가시면은 박스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3번에 가시면 박스가 밑에 하나가 있죠. 이거 분산이 한번 나왔다가 이기차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구한다고만 하시지 이걸 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또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왜냐면 나중에 가서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표준편차와 분산은 그냥요 위험이에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민감도를 할 때 민법하고 개론이 있었다. 그럼 평균에서 벗어나면 위험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균은 몇 점을 맞아야지만 평균을 점수 맞습니까? 우리가 60점이죠. 그죠? 그 60점을 평균으로 본다면, 자, 이걸 평균으로 잡다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법이 만약에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 났어요. 올라가는 것도 30점, 떨어지는 것도 30점이죠. 근데 얘는 편차가 5하고 마이너스 5가 났다면, 따라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게 벗어난 척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민법은 그냥입니까? 이 차가 큽니까? 크니까 잘 나오면 90점이 나오고 못 나오면 30점이 나올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걔는 만약 65점 나오고 못 나오면 55점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디에 없는 편차가 더 세다는 거야? 민법이 더 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이 더 위험하니까 여기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입니까? 위험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척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따라보세요. 분산. 그럼 표준 편차와 분산 같은 용어는 그냥입니까? 위험을 얘기합니까? 위험을 얘기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봐봐. 그럼 A와 B가 다 수익률이 15%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둘 다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15%가 돼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A와 부동산 B는, 자, 기대 수익률이 똑같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선택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해야 돼요? 작은 거 선택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15%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첫 번째 왜 돼지꼬리 같이 생긴 게 있죠? 이거 따라서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한 게 요게 분산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구하는 것만 좀 보세요. 보시게 되면 지금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15%죠. 그런가요?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A에 대한 수익률이 100%, 15%, 마이너스 70%였죠.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그 해설에 대한 게 뭐냐면 1.0이라는 건 100%를 얘기를 해요. 몇 퍼센트를 얘기한다? 100%가 지금 혹용기죠. 여기서 이 수익률이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0.15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아까 몇 퍼센트였죠? 15%가 됐죠. 여기다가 자석을 한 다음에 확률이 얼마였어요? 부동산 A가 100%가 0.3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해하세요. 그죠? 0.3. 그럼 0.3을 여기다가 곱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이 15%죠. 그러면 0.15에서 마이너스 0.15를 하게 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입니까? 제로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곱하기 정상이 0.4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0.4. 왜냐면 이거 그냥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뭐죠? 아까 100%,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된다 그래도 한번은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 마이너스 0.7에다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15니까 0.15를 제곱을 하면 되죠. 곱하기 그 다음에 0.3을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 지금 여기에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계산을 하고 그냥 풀어놓은 걸 보는 거죠. 얼마라고 돼 있죠? 0.6584라고 돼 있죠? 0.6584. 이걸 제곱을 하는 게 요게 이제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435라고 돼 있죠? 0.435. 자, 그럼 이건 65.84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왜 30 기억나시죠? 그럼 이 숫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을수록 좋다.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 B로 갑니다. B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죠? 15%죠.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 아프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는 A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그럼 B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B에 대한 혹용기에 40%라고 돼 있죠.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그럼 0.4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요? 0.15를 빼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좀 알아야 나중에 이제 간단한 계산 방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0.15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곱에다가 확률이 몇 %였죠? 0.3이었죠.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죠. 그럼 0.15에다가 마이너스 0.15에서 제곱을 한다는 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0.4를 또 곱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마이너스 10%라고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10%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0.10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0.15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자 0.3이 확률이 되겠죠.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그냥 이 저자가 해놓으신 그 해답을 볼게요. 보게 되면은 얼마 나왔어요? 0.1936 정도 나왔죠. 그래서 0.19를 이제 194 이렇게 하셔서 이제 0.19 19.4%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옮기시면 그럼 아까 얘랑 얘랑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치가 작죠. 수치가 작은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이제 분산으로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거를 제곱을 하면 0.0375인데 우리가 요 수치가 벗어난 게 좋아요? 이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럼 A와 B 중에서 어떤 게 작죠? B가 작으니까 B가 위험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넘기시니까 그래프가 하나 있죠. 따라서 정규 분포. 그럼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15%가 돼 있죠. 이게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럼 이게 너무 차가 크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벗어나는 게 누구죠? 자, A입니까? B입니까? B가, 자, 우리가 A가 더 벗어났죠. A가 아까 65.84였죠. 그죠? 얘가 19.4니까.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B가 낫다는 거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은 아직 그 제곱근에서 막 그걸 갖고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 파란 색깔 한번 볼게요. 그럼 거기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박스에 지금 요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게 분포가 크면 위험하죠? 그럼 좁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나 분산이 더 작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위험도 더 작습니까? 작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A와 B 중에서는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나요? B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자, 따라오세요.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을 회피한다는 자체는 혐오한다는 말도 맞거든요. 추구는 선호한다고 하고 중립은 중립적인데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 회피와 추구 중립을 다 정의를 안 내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 회피만 넣어주셨어요. 무슨 회피만 넣어주셨다? 위험 회피. 이거 위험 회피가 가장 합리적인 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위험을 추구한다는 거는 위험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얘기고요. 자, 위험 혐오는 혐오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는 위험이 증가에 따라서 보상으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고요. 위험 중립은 그냥입니까? 위험의 크기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고 기대 수익률만 의존하겠죠. 나중에 제가 요거는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위험 회피형이 합리적이다고 얘기한 것은 거의 시험 문제는 위험 회피형 투자가 나옵니다. 무슨 회피가 나온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거의 이제 문제가 거의 기출 문제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요 둘 중에서 자 갈게요.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그럼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위험이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A는 이게 더 벗어났죠. B가 어떻습니까? 더 좁혀졌죠. 그러면 B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자 B가 A를 지배한다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거를 위험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회피형이라고 한다? 그럼 위험 회피형은 수익이 동일할 때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덜 위험한 합리적인 투자를 얘기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전제로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깔는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합리적인 투자는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지우기 전에. 자, 얘네들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그럼 수치가 커야 돼요? 위험의 수치가 낮아야 돼요? B를 선택하죠. 그럼 B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험 회피형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수하는 위험이 있으면 기꺼이 감수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개인마다 똑같다, 개인마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투자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말이 위험을 꼭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라고도 하고요.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해요. 혐오형. 자, 그럼 갑돌이가, 자, 들어보세요.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세 개의 투자안이 있다. A, B, C가 있다면, 자, 들어갑니다. 자, 두 가지 다 A와 B는 부동산이에요. 좀 전에 A, B 부동산 있었죠. 그죠? 부동산이고, C는 예금입니다. 예금은 확실하죠. 그냥입니까? 무위험률입니까? 무위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 이자는 되게 낮죠. 그 연 만약에 2% 주는데 좀 전에 A와 B를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것처럼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았습니까? 같았고 표준 편차가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가 아까 지금 A와 B 중에서 어떤 게 표준 편차가 더 작았어요? B가 더 작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A가 65% 됐고 얘가 19% 됐다면 얘를 선택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위험이라면 자 수익이 동일하다면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럼 B를 선택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를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위험 회피형을 구체적으로 적은다면 자 합니다. 얘는 지금 동일 수익에서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걸 선택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는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투자자. 그러면 전혀 자, 두 번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을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리죠. 그죠? 많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냥입니까? 은행에 투자했습니까? 근데 지금 얘는 지금 B를 선택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번지 점프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번지 점프를. 그래서 번지 점프를 이제 찔 때 가장 이제 실메다가 공포스러운 메다라고 하는데, 줄을 메고 뛰어요. 근데 이제 이 신입생 한영에서 이제 100명이 이제 갔는데, 뛸 사람 뛰고 뛰지 말라는데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무슨 회피형이죠? 위험 회피형. 근데 안 뛰어냅니까? 돈 주면 뜁니까? 뛸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그 만약에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뛰어요. 100만 원 주면요, 안 뛰고 1000만 원 주면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 해보고 1억 주면 어떨까요? 약 먹고 밀라 그래요. 그러면 대가가 주어진 위험은 그냥입니까? 감수를 합니까? 감수를 하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 IMF 같은 거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유교 훈련 갔는데 조교가 뛰어내리라는 거야. 어머,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나온다는 건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깔아요. 그죠? 그럼 위험 회피형은 동일 수역에서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 B를 선택하겠죠. 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한다면 예금에 투자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개인마다 감수하는 위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박스가 보수적과 공격적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 얘가 이제 차별이 없는 곡선으로서 오른쪽에 이제 우상, 아래로 볼록한 우상에 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개인마다 달라요. 이해하셨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번지 점프를 할 때 보세요.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자,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요거 위험이라면 개인마다 혐오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특히 요거는 따라서 Y축, 요건 X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는 무차별 곡선이 돼요. 그럼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가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가파른 애는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 올라갈 수 있죠. 지금 번지 점프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가 1억 주면 뛸게요. 저는 1000만원 주면 뛸게요. 저는 100만원만 뛸게요. 저는 2만원만 주세요. 한 애가 있죠, 그죠? 그럼 각각 다 똑같아요, 달라? 그럼 혐오도가 클수록 더 그 그래프가 그냥 더 완만하다. 가파르죠. 가파르고 또 혐오도가 약한 애가 완만하죠. 그럼 가파른 애가 공격적이었어요. 제가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이고 얘가 더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다. 그래서 이제 체크해 볼게요. 지금 362페이지 파란 색깔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파란 색깔 위주로 좀 갈게요. 시간 줄이려고.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 복선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성향은 위험 회피형이 합리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번 가볼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럼 얘가 그냥요 합리적인 애예요. 이성적인 태도죠. 그 위험 회피형은 투자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 회피형 아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따르면 위험을 또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은 이제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률이 높게 되니까 무차별 곡선을 이제 표시한다면 오른쪽에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를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수적이 더 가파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여기는 회피도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혐오도가 클수록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완만한 거는 혐오도가 커요, 혐오도가 작아요. 작은 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위험의 증가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그럼 A가 더 기울기가 급하죠?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고 B가 더 완만하죠? 이게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수적과 공격적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겁니다. 그러면은 저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초보 운전을 하실 때 처음에 초보 운전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좀 경직돼 있죠. 그 운전대를 그냥입니까? 좀 가까이 잡습니까? 그냥이요. 좀 보수적이야. 근데 한 3년 지나면 좀 누워서 타죠. 공격적이 되겠죠. 그죠? 알아서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의 차가 틀리기 때문에 가져갈 듯 말 듯 하는 건 보수적과 공격적이라는 게 있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4번에 보시면 옛날에 했었죠. 자, 봐봐. 지금 A, B, C를 봤을 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A와 지금 평균이라는 건 그냥요 수익이에요. 수익 후 분산은 위험이죠. 그러면 A와 C를 봤을 때는 A와 C가 수익률이 같잖아요. 그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겠죠. 누구 선택하겠어요? A. 그럼 A가 C를 지배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B와 D를 봤을 때는 B와 D 표준 편차의 위험이 같죠. 그럼 수익이 높은 B를 선택하죠. 그 B가 D를 지배하죠. 그럼 A와 B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 둘을 최적의 선택은 선택할 수가 쉬워요? 어려워? 위험에 대한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넘겨보세요. 그럼 그 곡선이 넘겨보시면은 그 A, B가 있었죠. 그걸 연결하니까 우상향하죠. 이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이 돼요. 무슨 전선이 된다? 효율적 전선. 여기 이제 효율적 전선이 되는데 요걸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효율적 전선을 이제 포트폴리오와 연결시켜서 가기 전에 밑에 보시면 변이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변이계수는 뭐냐?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요거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수익률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위험이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B가 더 좋잖아요. 작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표준 편차의 절대적 측정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입니까? 수익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그럼 수익이 만약에 얘가 더 수익이 2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이 20% 된다면 뭐 어떻습니까? 얘가 꼭 좋은 건 아니죠.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니까. 그러면은 공격적이 되고 얘는 좀 약간 보수적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때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답이 변이계수. 변이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기출문제는 지금 이 저자가 변이계수라는 걸 해놓으셨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10%라면 그럽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7%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4%다. 그럼 어떤 게 좋아요? A가 좋죠. 얘가 작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수익도 크다면 선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얘가 이제 10이고 얘가 어떻습니까? 7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4가 되고 그러면 그냥요 수익률이 높아요. 높고 표준 편차도 높을 수도 있죠. 이때는 선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계수다? 변이계수죠.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낮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위험이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요?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표준 편차가 올라가죠. 자, 지금 밑에 보시면 박스 보고 계시죠? 기대 수익률이 내려오는 거죠. 기대 수익률당, 위험당, 우리가 기대 수익률당, 평균당, 위험을 얘기하죠. 높아야 된다, 낮은 게 좋다. 낮은 게 좋죠. 그런가요?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7이 올라가고 10이 내려가니까 0.7이 되고요. 근데 얘는 15가 올라가죠. 15를 14로 가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1.07이 돼요. 그럼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죠. 그럼 이가 어떤 게 좋아하겠어요? A가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계수다? 변이계수예요.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상대적인 위험입니까? 절대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표준편처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당 위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상호 지배관계에 있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서로 다른 투자일 때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요 위험을 측정해요.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요. 표준편차가 올라가요. 표준편차를 기대 수익률 나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기 보시면은 364에 보시면 거기 위에 아까 그 A, B를 연결하는 전선이 무슨 전선이라고 했죠? 효율적 전선이라고 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요거랑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걸 제가 설명 안 했죠? 자, 오늘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들어볼게요. 자, 이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변이계수라는 게 나온 게 뭐죠? 아까 수익률이 같으면 그냥입니까? 위험이 작아야 됩니까? 작은 게 선택한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건 그냥입니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예요. 변이계수 다음에 나온 게 그냥입니까? 포트폴리오가 나옵니까? 포트폴리오 나온 것은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자, 아까 좀 전에 이거 무차별 곡선 기억하시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제가 좀 그려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좌측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볼게요. 364페이지. 그럼 서 있는 건 그냥요 Y축이에요. Y축이고 누워 있는 게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효율적 전선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고요. 여기 기대 수익률이 되고 여기 위험이 돼요. 밑에가 평균을 얘기하고 그럼 수익은 낮아야 돼요. 수익은 높아야 돼요. 위험은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위험이다. 이게 이제 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오늘 이제 또 오후 특강에 또 기출 문제 특강이 나오거든요. 그죠? 보시게 되면 수익은 낮아야 돼요.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위험은요. 낮은 게 좋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 20, 30, 40 있고 10, 20, 30, 40 있다면 자, 좌표상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성산수가 많으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면 여기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그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누굴 선택하죠? A를 선택하죠. 얘가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얘를 선택하겠죠. 얘가 지배당하고 똑같이 30%가 똑같으니까 누가 낫겠어요? C가 낫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를 지배하고 여기는 그냥입니까? 여기는 위험이 같습니까?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얘네들은 아까 같이 변이계수처럼 우열을 가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면 나쁜 대안인가요? 아직 좋은 대안인가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점이죠. 이 점을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무슨 말이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 다 버려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A, B, C, D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따 스타트가 포트폴리오는 이 구성자 선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러면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A, B, C가 낫다는 거죠. 구성자가 많은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그냥요 선이 만들어져요. 그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그럼 효율적 전선,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프론티오, 영어로 프론티오라고 하고,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우상향한다는 건 아까 수익과 위험이 반비례요.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연결한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게 좋은 단위잖아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럽니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 우상향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따 보겠지만 구성자 선수가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대안은 그냥요 다 좋은 대안이에요. 그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낫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 우리가 A, B보다는 A, C가 더 수익이 크죠. B가 J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A는 어떻습니까?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그냥요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보수적인 투자자고, 이따 또 오트강에 나오는데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이거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보수적입니까? 공격적입니까? 공격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효율적 전선인데 이제 오늘 뭘 하냐면 최적 포트폴리오를 할 거예요. 무슨 포트폴리오? 그러면 최적이 되려면 쟤네들이 다 좋은 대안이긴 하죠. 근데 아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자체와 무차별 곡선이 있었어요. 그게 만나야지만 최적이 돼요. 아까 무차별 곡선 기억나시죠? 그럼 걔와 얘가 그냥입니까?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돼서, 자, 우리가 오른쪽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효율적 전선 먼저 볼게요. 효율적 전선 모습 보시면 364페이지 가시면은 그 위에 박스가 그림이 있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택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이 무슨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투자선. 그러면 니은번이 중요하죠. 그럼 효율적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를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곳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한다는 거고,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5번에 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안 했었죠. 오늘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그래프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그 파란 색깔이 하나 보이시죠? 그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 그래서 이제 파란 색깔이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Y라고 해놓으셨죠. 그럼 XY에 아까 여기 있는 대안들이 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였잖아요. 그러면 다 분산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I 실선하고 점선이 있죠.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이다? 그래서 아까 가파르면 보수적이죠. 완만하면 공격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갑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좀 전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공부했죠. 그 무차별 곡선은 자 위험 회피형이면서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볼록합니다. 얘와 그 다음에 지금 효율적 전선을 배우셨죠. 효율적 전선이 자 어떻게 하냐면 만나긴 만나는데 접하는 점이에요. 그냥이다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이 최적이라고 나옵니다. 접점도 맞아요. 근데 교차점 하면 안 돼요. 교차점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보세요.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요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 이해 가셨죠? 근데 아래로 볼록하는 그냥입니까?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요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교차하게 되면 두 점이 되니까 최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대안들은 다 지배당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요런 점이 또 있죠. 요 실선입니다. 요게 만나는 점이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만나는 점 아마 이 저자분이
B와 A를 해놓으셨어요. 요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요걸 그리기 전에 아까 1억 주면 뛸게요 라는 애 있었죠. 그러니까 더 회피도가 큽니까? 그럼 가파르니까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어떨까? 아까 완만한 애가 있었죠. 그럼 보수적이에요,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애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위험에 등을 돌리고 수익이 입을 벌려요. 물론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이 더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딱 이거 접하는 것까지만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자 할게요. 위험을 그냥요. 위험에 등을 줘요. 등을 지죠. 위험을 취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위험 쪽에다가 햇바닥을 내밉니까? 그래서 따라보세요. 메롱메롱. 그럼 내가 이렇게 메롱메롱 했죠? 내가 위로 멜롱멜롱 했어요? 아래로 멜롱 했어요? 아래로 했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고민중개사 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접해야 됩니다. 교차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거 이상은 안 물어봐요. 왜냐? 이걸 물어봐도 못 맞힐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무효접. 무효접. 그 무효접이라는 뜻은 자, 무가 뭐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번 보고 계셔요? 보시면은 자, 지금 니은에 파란 색깔이 있죠? 그럼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 대안 중에서 투자자의 위험 소모도까지 고려해서 최종 선택할 때 무효접이라는 게 있었죠. 무가 뭐였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접해야지만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가파른 게 보수적이고 완만한 게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리얼은 뭐 최적은 이제 투자자의 위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이 이제 최적인 투자 대안이 다른 대안 투자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냥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 372.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거의 뭐 포트폴리오는 다 끝났어요. 자, 372페이지 포트폴리오 이론 찾으셨습니까? 분산 투자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부동산에서 발전됐습니까? 주식에서 따왔습니까? 따라갔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예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나와 있는 그 파란 색깔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에서 따왔다 그랬죠? 그래서 한계점이 있긴 한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해요. 자, 지금 4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왜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효율적 전선에 A, B, C, D가 있었죠. 그럼 A, B, C, D 4개를 투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2개가 낫나요? 4개가 낫나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분석을 안 했겠어요? 분석을 했겠어요? 해서 효율적 전선을 찾아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만약에 효율적 전선에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4개가 있다면 자, 2개가 낫나요? 4개가 낫나요? 여기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집중이 맞겠어요? 분산이 맞겠어요? 분산. 그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구성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 4개 다 투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서스타트가 구성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분산 투자로서 이거를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산수가 어떻게 할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은 거죠. 분위기 안 좋은데 아까 여기 효율적 포트폴리오 기억나세요? 그 4개가 대안이 있었죠. 그 4개의 대안을 2개로 가는 게 나아요? 4개로 가는 게 나아요? 그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위험을 다 줄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IMF는 피할 수가 있나?
없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온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모든 자산에 오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됐거나 인플레가 심하거나 이자율이 변동된 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죠. 체계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체계적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자산에 온 거는 다른 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 그럼 주식회사 할인은 당 만드는 곳이잖아요. 모든 자산이에요? 딱 개별 자산이에요. 개별. 그 분산 투자를 잘하게 되면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독감이 터지면 당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떨어지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유사한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 반대인 게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체계적은 못 줄이죠.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인다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총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총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체계적은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이 옵니까?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만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얘는 피할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집에 가면 바뀌니까 얘는 자 제가 물고기라면 그물을 치죠. 그러면 얘는 그물이 체계적이니까 그냥요 그물이 매우 촘촘해요. 그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체계적이에요? 좀 비체계적이야. 그럼 비체계적이니까 듬성듬성 됐죠? 그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하죠. 근데 저 같은 마른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싹 피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눈을 감아봐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촘촘해. 피할 수 없다. 얘는 피할 수 있다. 맞출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포트폴리오로 체계적은 제거가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그럼 체계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그럼 체계 제거는 맞죠? 그럼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 맞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 쌓였죠? 쌓였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항상 옆구리 보고 시험을 보세요. 포트폴리오 나왔다?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계 제거. 저도 여기만 나와서 그렇지 딴 데는 괜찮아요. 그럼 그냥이야 분산 투자해야 돼. 그러면 체계 제거가 맞아? 비계 제거죠?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체계 제거는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자, 비체계적을 줄인다는 것은 체계적은 줄일 수 없죠. 근데 총위험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거 아시죠? 상관계수는 어떻습니까?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그럼 아까 돼지고기, 소고기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사한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상관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된다, 상관이 좀 적어야 된다. 그럼 이 수치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죠. 그렇죠? 그럼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낫다는 거죠. 그럼 낫다는 거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일 때가 좋은 거죠. 그런가요? 우리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익률이 만약에 10%, 10% 동일한데 완전한 동일한 방향은요.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비체계적을 제거가 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플러스1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0.9는 그냥요 1보다는 작아요. 작으면 분산 효과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0도 분산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10%, 10%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 있죠. 그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비계를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시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집중 투자가 맞아요. 이게 분산이 맞아요.
목적은 이제 안전한 수익으로 이제 확보하자는 거고, 안전한 결합표로 가고, 특히 비체계적 위험이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죠? 촘촘하니까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투자 대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 가시면 이자율 변동 위험, 경기 변동 위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게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시장상이니까 모든 부동산에 오고. 그렇죠? 그래서 종목수를 늘려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분산 투자를 해더라도 체계적은 절대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총위험을 0까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별에서 각각 다른기 때문에 개별에서 올 수 있는 고유 위험은 불필요한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다고 보고, 3번에 개별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각각 상이함으로 서로 위험이 상쇄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아직 안 떴는데, 그래프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서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서 있는 거는 지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돼 있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 위험이고, 그 다음 요건 어떻습니까? 구성 자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수를 아까 많이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죠. 근데 이게 꺾어지는 거는 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위험이 줄어들어지잖아요. 이게 총 위험이라면 밑에가 체계적이에요. 그럼 체계적은 위험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계속 또 똑같다는 거죠. 근데 비체계적은 언젠가 가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셨습니까? 넘기시면은, 자, 3번에 가시면 1번. 자,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종목수가 무한대로 증가할수록 비체계적은 0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다음 밑에 계산은 제가 좀 쉬었다가 가고 있다가 오른쪽 갈게요. 아까 상관계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 파란 색깔, 위험 자산에 무위험 자산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진다. 그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을 구성하는 것보다 상이한 종목으로 구성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1번에 가시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그러면 자, 연습하고 올게요.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이 개수가 수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같은 방이 좋습니까? 반대 방이 좋습니까? 플러스일 때는 전혀 제거가 안 되죠. 마이너스 때는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들어볼게요. 지금 맨 밑에 있습니까? 갈게요.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지금 플러스 1이라는 것이라고 돼 있나요? 이거 1일 때는 완전히 제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정에 대한 관계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 움직이고,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 관계죠.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체계적 힘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곧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관계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 분산 효과는 존재한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주 좋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대가 마이너스 9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비례하죠. 완전히 반대 방향이니까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있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 0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관계에서 마이너스 격을 제외한다면 비체계적 0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제로가 된다는 거죠. 0도 분산 효과가 없어요? 분산 효과가 있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에 가시면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이 무슨 계수 가지고 오래한다고요? 상관계수.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상이한 게 더 좋죠? 유사한 것보다.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이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 단점은요, 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은 환급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기 좀 어렵고, 부동산 자체가 보통 주식은 단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기예요, 좀 장기예요. 수익률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점이 1번이 시험자 나옵니다. 몇 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자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관계수가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같은 게 낫다? 다른 게 낫다? 다른 게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성,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지역별로 똑같아요? 부동산은 달라요?
다르죠. 같다 다르다. 악센트를 주세요. 같다 다르다. 분산 효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셨어요? 용도가 똑같아요. 용도별 달라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있죠. 그럼 같다 다르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다, 용이하다. 용이하다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혹시 저번 주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나요? 철하라 그러셨는데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자, 일단 할게요. 그래서 저번 주 이제 5번 문제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저번 주 프린트 5번 문제. 자,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5번 문제 저번 주 프린트의 다음 자료는 포트폴리오,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안 가져오신 분들 위해서 들어가 볼게요.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죠. 그래서 이제 1번 포트폴리오 총위험 중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할 때거든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그래서 체계적을 비체적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 전체에서 야기된 아까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피할 수 없죠.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라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3번을 풀었던 게 지금 지문이었어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액센트를 주세요. 어떻게? 다르다. 유형별로? 그 분산 투자하는 것이 곤란하다, 용이하다. 용이하다라고 하고요. 두 자산의 수익률 방향이 유사한 방향, 즉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 자, 분산 효과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자, 위험의 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이 더 높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아시겠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아까 제가 이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73페이지로 가시면 374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2번에 투자 금액의 가중치 비중을 고려한 분산 투자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근데 이게 또 아까 같이 제가 좀 야매를 푸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이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